멀쩡해 보이던 아파트가 어째서 한순간에 거기 사는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바로 당신이 발 딛고 선 그곳이 애써 모은 재물운을 밤새 조용히 쓸어내고 있는 건 아닐지.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바로 그 섬뜩한 기운의 징후들 그걸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풍수학당의 문을 두드려주신 귀한 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연 어떤 터를 경계해야 하는지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속삭이는 경고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있는 이 공간의 기운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 구할 때 눈앞의 조건 있잖아요. 값이라든지 얼마나 편리한지 또 아이들 교육 환경 같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장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운, 이 터의 힘이라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을 생각보다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또 안락함을 누리려면 현실적인 조건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기운, 그러니까 풍수적인 균형을 함께 살펴야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땅의 수많은 터를 직접 밟으면서 얻은 경험,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읽어온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 꼭 피해야 할 아파트의 중요한 특징들, 이걸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곳은요. 바로 가파른 비탈길 위에 세워진 아파트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이요? 네. 기운이라는 게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급격한 경사 위에 털을 잡으면 좋은 기운이 차분히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기 쉽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아무리 경사가 심한 땅이라도 이렇게 깎아내고 흙을 돋우고 해서 평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임의적으로 다듬어도 그 땅 본래의 기운, 그 불안정함이 그대로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땅을 평탄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죠. 하지만 땅을 깊이 파내면 그만큼 다른 흙으로 메워 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본래 땅이 수백, 수천 년간 지녀온 그 고유한 기운의 흐름, 이걸 지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교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기가 교란된다. 네, 제가 직접 가봤던 흑석 11구역 같은 곳도 상당히 경사가 가팔랐는데 이런 곳은 아무리 건물을 견고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땅 자체가 가진 기운의 약점을 온전히 극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겉보기엔 평탄해도 원래 땅의 기울기가 심했다면 그 터의 기운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산을 바라보는 조망은 어떤가요? 보통 배산임수라고 해서 산을 등지거나 바라보는 걸 좋게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나 앞에 산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산조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운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산의 생김새, 또 집과의 거리, 집이 산을 향해 앉은 방향, 이런 고려해야 할 별수가 아주 많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산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그 산을 인위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깎아낸 절개지,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옹벽 같은 거요. 그걸 바로 등지거나 마주하고 지은 아파트입니다. 산을 깎아낸 절개지 바로 앞이요. 그게 왜 기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을 날카로운 바늘로 팍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펑 하고 터지면서 안에 있던 공기가 그냥 막 걷잡을 수 없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산은 본래 강력하고 응축된 자연의 기운, 즉 생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체예요. 우리나라 땅에 유독 강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도 이 산이 많기 때문인데 네네. 그런 산의 허리를 인위적으로 싹둑 잘라내버리면 마치 터진 풍선처럼 그 안에 억눌려 있던 강한 기운이 아무런 제어 없이 주변으로 거칠게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샤워기 쓸 때도 물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따갑죠. 그렇죠.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좋은 것이지 이렇게 통제되지 않고 날카롭게 쏟아져 나오는 기운은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해치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뜻밖의 사실인데요. 흔히 산 가까우면 공기도 좋고 그냥 정서적으로도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깎아낸 산 바로 앞에 있는 집은 오히려 해로운 기운에 노출될 수 있다니. 와,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아파트 내부나 다른 외부 조건 중에서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층수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좋은 기운이 머무르는 로열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층 1층과 2층 그리고 맨 꼭대기층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층이랑 최고층이요? 네. 현실적으로도 저층은 사생활 침해나 소음 같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기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맨 꼭대기층이 저층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은 맨 꼭대기층이 제일 좋다고들 하는데 기운의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땅의 좋은 기운, 그러니까 지기는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올라서 적절한 높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층은 이 땅에 생명력 있는 기운을 온전히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강한 바람의 영향이나 다른 외부 환경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기운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아, 땅의 기운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물론 집의 투자 가치도 무시할 순 없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편안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집값이 수십억 오른다 한들 사는 사람이 병들거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세요. 결국 모든 건 그곳에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 터가 본래 어떤 내력을 가진 곳이었는지 그 과거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지나치시는데 방어 이력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 시설 같은 게 있던 곳이라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쌓여온 좋지 않은 기운, 이걸 탁기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비린내 나는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시간이 지나도 그 냄새가 쉽게 안 가시는 것과 같은 이치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집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집이 서 있는 땅의 내력까지 살펴야 한다니. 정말 모르고 그런 터에 들어갔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끔 오래된 터의 이력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좀 막막하겠네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은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 이거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네네, 기억합니다. 확정된 공간이 왜 기운의 흐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집의 심장과도 같은 안방의 위치, 그리고 구조 역시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 더욱 그 기운의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안방 문이 화장실 문이나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 이런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운이 서로 충돌하거나 집 안으로 들어온 복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집 보러 다닐 때 단순히 방 크기나 개수만 볼 게 아니라 안방문 위치랑 다른 분들과의 관계까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정말 실질적인 조언이세요. 선생님, 혹시 집을 소유하는 형태나 입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이건 현실적인 고민하고도 깊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세로 거주하기보다는 내 집, 즉 자가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처음 집 구할 때는 반짝이는 새 아파트에 마음이 끌리기 쉽죠. 하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어진 지 조금 된 구축 아파트로 시선이 옮겨갈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무조건 새 아파트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설령 조금 낡았다 하더라도 터의 기운이 좋고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내 집으로 소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의 수많은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선생님 말씀처럼 내 집을 소유하는 게 삶의 안정적인 뿌리를 내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막연히 명당 동네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내가 살 명당 집을 찾는 데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산다고 해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심지어 같은 동, 같은 라인 안에서도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발을 딛고 숨쉬며 사는 바로 그 공간, 그 터에서 직접 받는 것이지 옆집이 명당이라고 해서 그 좋은 기운이 나에게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동네 전체의 이름값이나 그런 명성보다는 내가 실제로 매일 생활하는 바로 그 집, 그 터의 기운이 나의 운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핵심을 짚어주시는 명쾌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둔 아파트 단지를 지도 위에 딱 펼쳐놓고 보세요. 그리고 단지 전체의 서쪽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서쪽 방향이요? 집 안방에서 서쪽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서쪽이요? 네, 맞습니다. 단지 전체를 하나의 기운 덩어리로 보고 그 서쪽 경계입니다. 만약 그 서쪽 방향이 특별한 지형지물 없이 허허벌판처럼 너무 텅 비어 있거나 뻥 뚫려 있다면 그건 그냥 시원한 조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애써 모은 재물이 머무르지 못하고 술술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마치 지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서쪽 방향이라. 보통 서양집은 오후 햇살이 깊게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지 전체의 서쪽이 너무 튀어 있는 건 오히려 재물 운에는 안 좋을 수 있다니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혹시 서쪽 방향이 재물과 관련해서 그런 의미를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풍수에서는 각 방위마다 고유한 기운과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쪽은 전통적으로 결실과 마무리, 그리고 금의 기운, 즉 재물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서쪽이 너무 허하거나 불안정하면 재물이 쌓이지 못하고 흩어지기 쉽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아, 금의 기운, 재물과 관련이 깊군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고르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고 단지 전체의 서쪽 경계를 확인하신다면 재물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집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그 건물을 둘러싼 주변 지형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함께 읽는 안목입니다. 바로 옆 동 아파트 건물 하나, 작은 언덕 하나조차도 나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풍수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예를 들어 약간의 좀 흠결이 있는 집에 살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쌓여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이 한 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한 장의 법칙이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 한 장, 그 무게 거의 안 느껴지죠? 네, 그렇죠. 아주 가볍죠. 하지만 그 가벼운 종이가 100장, 1000장, 10,000장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짊어지기 버거울 만큼 엄청나게 무거워지겠죠. 거의 짐짝처럼요. 맞습니다. 운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풍수적으로 100점 만점의 100점인 완벽한 집은 현실적으로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한 60점 정도만 되어도 큰 문제 없이 거주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 60점짜리 집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 40점만큼의 마이너스 요인, 즉 부정적인 기운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마이너스 40점의 기운이 매일매일 종이 한 장처럼 당신의 삶에 쌓여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부정적인 기운의 무게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임계점, 그걸 넘어서는 순간 결국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예측하지 못한 불운의 형태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매일 아주 조금씩 쌓이는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중에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종이 한 장의 법칙.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작은 습관이 모여서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 아파트에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장하지 않는 주된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한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라는 지혜는 항상 최악의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아,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지만 평생 한 번도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는 소화기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된 부정적인 기운이 임계점을 넘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서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징후나 신호 같은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는 성찰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지난 10년간 당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발전하고 성장했는지, 아니면 어딘가 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돌아보십시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자꾸 막히거나 비슷한 종류의 좋지 않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머무는 터의 기운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럴 때는 현재 상황이 안좋아하기보다는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풍수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며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생각만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선생님. 이사가 가장 등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없을까요? 물론 이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특정 풍수소품의 기운을 빌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파른 경사지에 흘러내리는 기운을 좀 안정시키거나 단지 서쪽의 허한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운을 가진 수정이나 어떤 상징물을 집안의 적절한 위치에 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풍수 소품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 즉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인 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점,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보조적인 방법이라도 절실하게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믿을만하고 좋은 기운을 가진 풍수 소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풍수학당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때때로 언급하거나 추천하는 소품들은 오랜 경험과 기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된 것들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터전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터전의 기운은 어떻다고 느끼시나요? 당신의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네. 더 깊고 생생한 소통,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는 저희 풍수학당의 열린 마당,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나누면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새로운 인연과 빛나는 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처럼 귀하고 깊이 있는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해 작은 정성으로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음 한 자락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풍수학당과의 귀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지혜의 향연도 놓치지 마시고요.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고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담아내 소중한 그릇을 정하는 어찌 보면 신성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
즉 풍수적 지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평안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늘 당신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미묘한 기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현명함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근본을 꿰뚫는 깊고 울림 있는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 풍수학당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집안에 아주 사소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것 하나가 실은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대운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